하수구의 기생충들, 반지하에서 피어나는 처절한 반향. 지하실의 그림자, 사회라는 하수구에서 기생하는 처절한 삶. 어두컴컴한 반지하 창문 너머로 세상의 발바닥만이 희미하게 스친다. 햇살은 결코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대신 습기 어린 곰팡이 냄새와 바퀴벌레가 벽을 기어다니는 소리, 쥐가 천장을 갉아먹는 밤의 울림이 그곳의 진짜 주인이다. 영화 기생충의 김기택 가족이 살았던 그 반지하 방. 비가 쏟아지면 하수가 역류해온 집안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가족 모두가 물을 퍼내며 절규하던 그 공간. 대한민국 어느 도시의 오래된 빌라 지하에서 그때 그 시절이라는 달콤한 회상 속에서 할머니가 구수하게 풀어내는 이야기처럼 수많은 가족들이 그곳에서 한 세대, 아니 여러 세대를 버텼다. 하지만 그 미화된 기억 속엔 피로 물든 가위질 소리, 물바다 속에서 울부짖는 엄마의 절규, 부끄러움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눈빛이 진하게 배어 있다. 그들은 사회가 말하는 밑바닥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수구이며 부유층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낙인 찍힌 존재들이다. 위층에서 샴페인을 따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 아래에서는 아버지의 술주정과 주먹질, 어머니의 한숨, 아이들의 숨죽인 울음이 메아리 친다. 반지하 방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계급의 낙인이며 실패를 상징하는 영구적인 감옥이자 기생충에서처럼 부잣집 지하 벙커에 숨겨진 또 다른 기생충들이 꿈틀대는 공간이다. 집을 잃은 날 대출 이자가 목을 조르고 믿었던 지인이 돈을 떼먹고 결국 지하로 내려온 가족의 이야기. 창문을 살짝 열면 마당을 지키는 개와 눈이 마주친다. 우리도 저 개보다 못한 존재인가. 그 순간 어린아이는 뼈저리게 깨닫는다. 이 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인간 취급을 받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동물 이하로 전락한다는 잔인한 계급 진리를. 학교에서 친구가 너네 집 어디야? 하고 물을 때 지하 창문을 가리키며 대답해야 하는 그 수치심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친구의 놀란 눈동자와 뒤로 물러서는 발걸음은 단순한 개인적 부끄러움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배신을 목격하는 순간이다. 아, 너희는 원래 여기서 사는 애들이구나 하는 무심하고도 잔인한 사회의 시선. 기생충에서처럼 그들은 기회를 잡는다. 계획을 세우고 위장 취업을 하고 부잣집에 스며든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철저한 계급의 냄새였다. 부유층이 코를 찌푸리는 가난한 사람의 냄새. 지하철에서, 지하실에서 오래된 옷과 습기와 땀과 절망이 배인 그 냄새. 아무리 샤워를 해도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라 계급 그 자체였다. 부잣집 아들은 그 냄새를 맡고 지하철 냄새라고 말한다. 그 한마디가 칼처럼 가난한 가족의 가슴을 찌른다. 위층 사람들은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너희는 우리와 다른 종이라는 무언의 선언.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실은 지옥으로 변한다. 하수도가 역류하고 더러운 물이 방 안으로 쏟아진다. 기생충의 그 장면처럼 가족 모두가 물을 퍼내며 눈물을 흘리고 소중한 학자석마저 떠내려간다. 학자석 가난한 아버지가 이 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라며 붙잡았던 그 상징. 그것은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사회가 던져준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물이 차오를 때조차 가족은 서로를 속인다. 이건 영원한 집이 아니야. 곧 올라갈 거야. 아빠가 열심히 할게.
그 속임수가 바로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거짓말,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독. 실제로는 교육 기회, 의료, 주거, 네트워크, 모든 것이 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아래층 사람들은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소비될 뿐이다. 기생충의 클라이맥스처럼 결국 폭력과 피로 끝난다. 지하의 기생충들이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사회는 잔인하게 짓밟는다. 너희 자리는 원래 지하였다는 듯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풍자다. 사회는 한강의 기적, 경제 선진국을 외치며 위층의 화려한 불빛을 자랑하지만 그 빛 아래 짓눌린 그림자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오히려 콘텐츠로 소비한다. 기득권과 중산층은 영화관에서 기생충을 보며 눈물을 짜내고 현실이네하며 한숨 짓지만 정작 자신의 자녀가 지하실로 떨어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가난을 로맨틱하게 포장하면서도 정작 그 냄새와 습기와 절망은 철저히 회피한다. 진짜 정의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배고프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 많았던 시절이라는 미화를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반항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지하실은 사회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감옥이다. 출구를 일부러 좁게 만들어 놓고 노력 부족이라고 비난한다. 학교 교육은 위층 아이들을 위한 경쟁 시스템이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는 아래층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간다. 영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을 때 한국 사회는 잠시 웅성거렸지만 곧 오스카 작품으로 소비하며 잊어버렸다. 근본적인 해결 대신 요즘은 다 좋아졌다는 자기 위안만 반복한다. 지금도 수많은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고시텔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폭우 때 익사한 지하 거주자들, 코로나 때 고립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안전사고나 개인 문제로 치부된다. 그럼에도 그 밑바닥 인생들은 살아남았다. 처절하게 지난하게. 습기 찬 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물을 퍼내고 쥐를 잡고 부끄러움을 삼키며 기생충의 가족처럼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결국엔 피로 물든 결말을 맞이하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삶의 역정은 단순한 불행담이 아니다. 시스템에 대한 조용하고도 처절한 저항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웃고 사랑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때로는 올라가기 위해 기생하려 하고 버틴다는 피가 배어나오는 선언.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언제까지 이 지하실을 추억으로 삼아야 하느냐? 언제까지 학자석 같은 거짓 희망으로 서로를 속여야 하느냐? 언제까지 그 냄새를 지우려 애써야 하느냐? 그리고 이 사회에게 차갑게 속으로 외친다. 너희가 만든 하수구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썩었다. 이제 그 냄새가 너희 코끝까지 올라가길 바란다. 기생충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하수구를 없애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의 지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생충 속 가족처럼 같은 공기를 마시며 버티고 있다. 그들의 삶은 결코 그때 그 시절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인 비극이며 우리 사회의 가장 적나라한 민낯이자 해결되지 않은 상처이다. 이 글이 그 습기 차고 무겁고 하수 냄새. 나는 공기처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언젠가, 이 지하실들이 사라지는 날이 오길.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썩어 문드러지지 않기를.
만약 그날이 오지 않는다면 지하의 기생충들은 다시 한번 더 강렬하게 위를 향해 기어 올라갈 것이다.